데이터 정리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연습해 볼 거리를 같이 해볼게요. 이제 데이터 정렬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정렬 되게 자주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df clean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고 있죠. 한번 연습 삼아 헤드 이렇게 또 찍어볼게요. 근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전처리도 조금 진행을 했고 뭔가 이제 결과물을 조금씩 의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 라는 느낌에서 데이터를 한번 정렬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컬럼 기준으로 데이터를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cleaned라는 곳에다가 sort value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그냥 실행을 해보면요. 에러가 발생해요. 어떤 옵션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당신은 넣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인데요. by라는 명령어를 넣어주세요 라는 게 친절하게 나오고 여기다 by를 넣어주신 다음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할 건가요? 라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axis 0번 앵글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줘 라고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axis 0번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했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작은 것부터 큰 숫자로 올라가는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근데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 데이터 정렬이 바뀌니까 옆에 인덱스 값도 막 되게 뒤죽박죽으로 섞인 게 보이시나요? 요것 역시 눈여겨서 한번 봐주세요. 또 하나 데이터 정렬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정렬을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요 코드를 실행한 이 순간에만 바뀐 정렬 형태의 결과물로 우리 눈에 보일 뿐이에요. 요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df cleaned라고 밑에서 다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인덱스만 보더라도 다시 이쁘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고 데이터가 뭐 큰 수부터 작은 수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이 순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값을 저장해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 df cleaned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df sorted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할게요. 볼게요. 그래서 df sorted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 보고 싶은 거, 하나 연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나 이거 제대로 써야 되는데 옆에 인덱스 값이 되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인덱스 값. 그때 reset index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 맨 옆에 인덱스만 보세요. 다시 0번부터 1, 2 이렇게 카운팅이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제대로 됐는데, 하나 이상한 거, 인덱스라는 컬럼이 여기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값이 그대로 담긴 게 인덱스라는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저게 뭐 있으면 상관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걸 원하지 않아, 난 저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drop true라고 이렇게 옵션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재정렬하고 그냥 우리가 다시 원하는 편하게 봤던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옵션을 하나만 드릴게요. 요것 역시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판다스 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작업을 뭔가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쓸 때마다 저장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변화시킨 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저장을 원하면 내가 이걸 저장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바뀐 거 맞아, 나 이거 저장할게 라고 한 게 in place true라는 옵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df sort 하고 다시 찍어보면은
인덱스가 잘 가지런히 다시 정렬됐고 1번 컬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저장이 된 겁니다. 이런 작업 흐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숫자대로 올라가는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건데요. 그럼 반대로요, 데이터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어요.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내려가게끔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연습 겸 써볼게요. df cleaned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연습해 볼게요. sort values by axis, 이번엔 1 앵글로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실행시키면은 1번 여기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네, 내림차순 하고 싶으면요, 옆에 옵션을요 ascending first라는 옵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ascending first라는 옵션을 위에다 필기할게요. ascending first,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true로 하게 되면요 오름차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기본값이 true예요. 그래서 아무 옵션을 넣지 않으면은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근데 나는 내림차순을 원해, 이렇게 옵션을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요, 여기 기준으로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숫자대로 내려가는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이건 역시 내가 원하는 결과라면 저장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요런 게 데이터를 정렬하고 인덱스를 재정렬하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 다음 상황을 만나볼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슬슬 데이터를 막 바꾸고 저장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조금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최초 원본에서부터.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열을 추가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열. 그래서 df clean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실행.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 컬럼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다 컬럼을 하나 새로 또 만들고 싶어. 근데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각각 다 더한 값을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이런 작업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작성해 줘요. 토탈 앵글이라고 이름을 써볼게요. 여기다 는 한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df cleaned에서 첫 번째 앵글 값 더하기 똑같이 쓸 거예요. df cleaned axis 1 앵글 똑같이 쓸 거예요. 귀찮으면 복사해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3개의 컬럼 값을 더합니다.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df cleaned를 다시 한번 헤드 찍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토탈 앵글이라는 아까는 없던 컬럼이 새로 생겨났고 값이 담겨 있죠.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는요, 판다스에서 이런 더하기를 했을 때 알아서 여기 있는 각각 같은 줄에 있는 값들을 더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연산값을 뱉어줍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를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 어떤 많은 상황을 만나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중점을 봐줘야 되는 거는 새로운 컬럼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컬럼을 만들면 뭐예요? 그 안에 값이 뭔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겨 있을 값을 우리가 한번 임의대로 작성을 해본 건데, 내가 원래 있던 컬럼끼리도 뭔가 어떤 더하기를 하던 빼기를 하던 연산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값을 자리에 맞게 각각 채워줬다라는 거,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특정 열 삭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df 클린드에서 드롭 명령어를 쓰는데 이 안에 옵션을 넣어줄 거예요. 컬럼스는 엑시스가 아닌 토탈 앵글이라는 컬럼을 삭제할 겁니다. 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삭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어떤 작업을 이렇게 실행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바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df 클린 밑에다 찍어 보잖아요. 헤드 이렇게 찍어 보세요. 토탈 앵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삭제한 거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면 inplace true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df cleaned 라는 명령어를 확인해 보면요, 삭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명령어를 실행했더니 어떤 뭔가 워닝, 경고 문구가 뜬 거거든요. 요거는 일종의 어떤 에러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이 판다스에서 추천하는 작업 방식이나 어떤 코드를 추천해주는 어떤 일종의 안내장이에요. 안내장. 그래서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컬럼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삭제한다는 데이터 조작과 어떤 정리라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수업을 저랑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만 알아서 되나? 이거보다 더 자세히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시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욕구가 뭔가 이것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욕구가 들 만큼 저랑 같이 수업을 하려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 몇 날 며칠은 해야지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목적은 역시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판다스라는 거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면 자주 쓰는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소개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마지막쯤에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듣고 났을 때는 듣다 보면은 드롭이라는 명령어가 뭔가 떨어뜨리다, 떨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컬럼스, 내가 삭제하고 싶은 컬럼 이름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명령어의 형태들을 한번 눈에 계속 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 같은 곳에 가서 내가 필요한 상황일 때 어떤 명령어를 쓸 수 있을까 직접 찾아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밑에서 강조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저랑 논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 또 집중해서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